국힘당은 결국 또 궁지에 몰렸습니다.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다, 용서를 구한다, 한 번만 믿어달라. 유세 지원을 다니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어떠십니까? 듣기 싫죠? 짜증나죠? 오늘 영상은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국힘은 왜 또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실망시켜 죄송하다, 믿어달라, 용서를 구한다. 이 워딩이 한동훈 한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국힘에게서 선거 때마다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부터 한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국힘당의 유일한 선거 전략은 잘못했다, 망쳤다, 망했다, 봐달라, 이번에 뽑아주면 다음에는 잘하겠다, 우리가 개판을 쳤지만 또 뽑아달라, 이것뿐이었어요. 왜 이 꼴이 됐을까요? 왜 항상 궁지에 몰려있고 왜 항상 이기지를 못할까요? 한 위원장이라는 외부인을 옹립해 놓고도 여전히 이 짓을 하는 걸 보면 국힘당은 DNA에 아예 이게 새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뽑아주세요.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지각하는 놈이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맨날 실수하는 놈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 믿지 않습니다.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저런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몰라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얘는 잘 할 수가 없는 놈인가 보다. 어차피 다음에도 또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거를 앞두고 뭔가 비판만 하면 선거 안 치를 거냐, 이런 중요한 때에 왜 비판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민감하게 구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선거는 내가 치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치르는 것도 아니고 국힘당이 치르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찬양만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저에게 없을 뿐더러 여러분의 바로 그런 마인드가 국힘당을 4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4년 후에도 똑같은 소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망했습니다. 이번에 또 속는 셈 치고 또 뽑아주시면 다음에는 진짜 잘하겠습니다. 왜 늘 궁지에 몰릴까요? 왜 늘 수세에 몰려 있을까요? 자잘한 정치 기술의 문제들, 여론을 읽는 센스, 정치 공작을 펼칠 역량, 언론을 다루는 능력의 부족부터 시장 친화적이라면서 일해준 사람한테 정작 돈은 안 주는 그런 치졸함까지 국힘당의 이 구조적이고 사상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국힘은 아젠다 세팅을 못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주제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남의 주제를 따라가기만 합니다. 남이라고 해봐야 오직 민주당 뿐이죠. 그래서 국힘은 언젠가부터 그냥 좌클릭이 유일한 전략인 그런 무능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새누리당 때도 선거 때마다 오직 유일한 테마는 좌클릭이에요. 중도를 포용한답시고 지지자를 내치고 민주당 아젠다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였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유일한 테마가 민주당 따라하기였고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치를 때도 유일한 전략은 좌클릭이었어요. 그 뒤로는 아예 당 이름을 피플 파워라는 급진 공산혁명당의 간판을 걸어놓고 쓸만한 아젠다는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머저리 정당 짓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꼭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극우가 어쩌고 저쩌고, 국민의 눈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우선 국민의 눈높이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정치를 한다고 설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힘당 지들이 모르니까 우파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간판을 걸고서는 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중도 우파네, 합리적 보수네, 따뜻한 보수네 이딴 헛소리들을 하는 거지. 자유주의의 아젠다는 깃발을 흔들면서 누구 동상 깨부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자유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극우가 떠드는 미친 소리로 만들어버린 게 누구냐? 감세 얘기, 자유 얘기, 시장 얘기를 슬쩍 꺼냈다가 적편한테 욕을 먹으면 어마 깜짝이야 하고 바로 접고는 아니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했을 뿐이라고, 이런 극우 정책들은 우리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고, 대통령 후보가 대선 때 기업 감세를 얘기하면 그렇게 우클릭하면 선거를 못 치른다고 내부에서 저격질이나 하고, 우파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욕하기 시작한 건 민주당일지언정 그걸 극우로 만든 건 바로 국힘당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빼앗겼고 역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승만 존재 자체가 친일파 플러스 극우가 돼버렸어요. 박정희 적편의 국회의원 후보라는 자가 자국 대통령을 두고 위안부와 관계를 했다고 떠들어도 찍소리도 못하는 게 국힘당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선거 때 고작 할 수 있는 게 의사나 패고 공짜 밥 나눠주면서 민주당이 다 먹고 난 낙수표나 좀 주워 먹어보겠다고 기웃거리는 것뿐이죠.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지를 못해요. 그래 놓고 국힘당의 좌클릭에 분노한 전통적 지지층한테는 니들 나 안 찍으면 민주당 돼서 나라 망한다고,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그런 인질극이나 벌이고 있고, 이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웃긴 것은 뭐냐? 정작 그 좌클릭이 승리 공식이 아니에요. 승리 공식이었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짓을 10년 넘게 밀면서 때마다 실패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여전히 그 짓만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지난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이 좌클릭한 덕분에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머저리가 있을까요? 아마도 국힘당 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에요. 우파 지지자들이 이를 악물고 뭉쳤기 때문에 나라 시스템은 뿌리부터 골마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이겨낸 겁니다. 국힘당의 전략과 국힘당의 능력이 아니라 행운으로 주어진 거고, 그런 행운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좌클릭을 해야 선거를 치른다는 헛소리는 그만 좀 떠들고 뭐가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앞으로는 어디로 가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파 이념은 확장성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얼마나 헛소리냐면 국힘당이 색깔이 분명했을 때는 항상 확장성이 있었어요. 항상 승리했습니다. 무당층에게조차 지지할 이유를 주는 집단이었어요. 당 이름도 국민의 힘 이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 그 지향점을 잃어버리면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십수년, 길게는 수십 년의 헛발질은 생각을 안 하고 국힘당이 맨날 뭐만 하고 있느냐? 시뮬레이션 돌려서 좌클릭하면 몇 퍼센트 표가 더 나온다, 이런 거나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제발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패배한 게 누구냐? 정동영입니다. 당시 정동영 캠프의 로고송이 안아주세요였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는 세력에게 권력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힘당은 이제 선거 때마다 그러고 있다고. 그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난 대선은 집토끼라고 부르기에도 좀 미안한, 그냥 오른쪽 냄새라도 좀 묻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표를 쥐어짜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선거였어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문재인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이긴 겁니다. 노통 때는 온라인은 좌파, 오프라인은 우파, 뭐 이런 구분이나 있었지, 이제는 그냥 하늘과 땅이 모두 문재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뭉쳐서 국힘을 밀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국힘당은 2년 만에 주먹에 쥔 모래마냥 다 흘려 없애버린 겁니다. 대선 승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지선 승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또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정당 신세가 된 거예요. 이번 공천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야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일단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비례 공천을 보면 테마가 뭔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전투병은 다 잘렸어. 선명한 우파는 다 잘렸어.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 알겠는데 이미 한 번 한 사람을 2연속 비례 공천은 대체 왜 했다는 건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총선이 끝나면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 내에서 한 위원장을 전략적으로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본인도 정치적으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례 명단은 어떻습니까? 그저 혼란 아닌가요? 전투병이 없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대체? 저는 그 명단에 오른 사람 하나하나를 따지고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지자가 납득할 만한 공천, 전쟁의 그림이 나오는 공천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까? 4년에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3년 반을 놀다가도 딱 4년에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게 공천인데요.
상황이 이런데 그저 선거 치러야 된다고 박수나 치고 앉아 있으면 이러다가 민주당 된다 너 이 인질극에 대한민국 문 닫을 때까지 속아 넘어가고 있으면 국힘당이라는 세력은 대체 언제 정상화됩니까? 지지할 이유를 주는 정당, 투표할 명분을 주는 정당, 찍으면 내 삶이 나아지는 정당 언제 되냐고요? 국힘당은 대체.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